자, 이번에는 1차원 배열에서 이제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6번 문제 보시면, n개의 숫자가 입력을 하면, n개의 숫자를 입력하면, n개의 숫자를 왼쪽으로 하나씩 돌려서 출력하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글만 읽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입력 예시를 보면 조금 이해가 편해집니다. 입력과 출력 예시를 보면. 입력은 이 5는 5개의 숫자를 입력하겠다라고 해서 1, 2, 3, 4, 5, 5개를 입력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되었냐면 첫 번째 줄에는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두 번째 줄에는 이 1이 맨 뒤로 가고 한 칸 왼쪽으로 당긴 거죠. 네. 그래서 2, 3, 4, 5, 1이 될 거고 또 그 다음 줄에는 또 앞에 있는 2가 맨 뒤로 가게 되고 한 칸씩 당겨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면 코드를 한번 볼까요? 지금 A 배열은 100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죠? 0, 1, 2, 3, 4, 99까지 100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scanf n에는 여기는 이제 5가 입력이 되겠죠? 네, n은 이렇게 5가 입력이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숫자 실제로 입력을 하는 거죠. 네, 입력을 하면 1, 2, 3, 4, 5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i가 0부터 해서 4까지 해서 여기서 숫자가 1, 2, 3, 4, 5 이렇게 입력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출력이 될 텐데 출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대로 출력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두 번째는 앞에 있는 숫자가 뒤로 가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중 반복문이 즉 중첩된 반복문이 동작을 하는데 i는 우리가 욜로는 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요 방향으로는 j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출력해야 될 걸 자세히 보면 i는 결국 몇 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그래서 0에서부터 n이 5니까 그죠? n-1까지 4까지니까 0, 1, 2, 3, 4에서 5번 반복되죠. 자 그런데 j는 한번 봅시다. j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숫자가 5개가 다 출력이 되고 있죠. 그러면 j도 마찬가지로 n까지 이렇게 0에서부터 n-1까지 n이 포함되지 않은 곳까지 해서 0, 1, 2, 3, 4에서 5번 반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n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요 크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력 부분인데, 출력 부분이 사실 A의 인덱스를 출력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빈줄이. 결국 A의 인덱스가 제일 처음에는 0, 1, 2, 3, 4 이렇게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가야 되죠? 첫 번째 줄은 인덱스 번호를 생각해 보면 0, 1, 2, 3, 4 이렇게 출력되면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1, 2, 3, 4, 0이 돼야 되고, 그죠? 세 번째는 2, 3, 4, 1, 0, 1이 돼야 되고, 그죠? 요런 식으로,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요런 식으로, 이 숫자들이 변화가 되어야지 이 결과들을 정확하게 출력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것들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제일 첫 번째는 i 값이 얼마죠? 0이잖아, 그죠? j 값은 i가 0일 때 j 값은 어떻게 변하죠? 0에서부터 4까지, 즉 이렇게 변하죠, 그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두 번째, i가 1일 때는 어떻게 되죠? j 값은 0에서부터 4까지, 그죠?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숫자들을 자세히 한 번만 더 적어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얘를 인덱스 번호를 어떻게 해야지 찾을 수 있을지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i가 1일 때도 방금 쓴 것처럼 j가 0에서부터 4가 돼야 되고 i가 2일 때도 j는 0에서부터 4까지 돼야 되고 그죠? 그런데 인덱스 번호 입장에서 보면 요거일 때에는 첫 번째 i가 0일 때에는 0, 1, 2, 3, 4 돼야 되고 그죠? i가 1일 때는 1, 2, 3, 4, 0이 돼야 되고 그죠? i가 2일 때는 2, 3, 4, 1, 0, 1이 돼야 되고 그죠? 자 그러면 자세히 보면 i와 j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i가 0이니까 0, 1, 2, 3, 4 얘는 그대로겠죠? 근데 여기에서
j와 i를 더하면 두 번째 케이스에서 두 번째 i가 1일 때 j와 i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숫자가 첫 번째 i가 1이고 j는 0이니까 1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j가 1 증가하면 1 더해서 2 될 거고 그죠? 2 더해서 3 될 거고 3 더해서 4 될 거고 마지막에는 0이 아니라 5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5를 0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되죠? 즉 i와 j를 더해서 얘를 어떻게? 우리 입력한 숫자 5로 나누면 지금 n이 5니까 그죠? 5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더해서 5가 됐다. 요 케이스죠. i가 1일 때 j가 4일 때 두 개 더하면 5잖아 그죠? 5를 5로 나눈 나머지 얼마가 되죠? 0 되잖아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케이스다. i가 2이고 j가 4일 때를 생각해보면 두 개 더하면 6이잖아 그죠? 6을 5로 나눈 나머지 1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나머지 연산을 이용해서 얘를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인덱스에는 i에다가 j 값을 더한 이 두 개 값을 5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을 하면 5가 아니죠. 얘는 지금 n을 5라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5라고 적은 거고 선생님이 내가 입력한 이 n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으면 결국 얘는 여기에 있는 요와 같은 형태의 출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요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7번 문제 보면 글자 수가 100 이하인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공백을 제거하고 출력하시오. 지금 BRO 띄우고 GRA 띄우고 M 이렇게 입력하면 공백들을 다 제거한 프로그램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보고 두 번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먼저 앞에 있는 코드를 한번 보면 이 CH는 101, CH 변수는 글자로 101개를 입력하는 배열로 선언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0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 이렇게 됐고 그죠? 자, 여기서 띄워쓰기로 우리가 입력을 하기 때문에 scanf 대신에 gets라고 하는 함수를 썼습니다. 그죠? 네. scanf를 쓰면 이 띄워쓰기에서 잘려버리기 때문에 뒤쪽에는 입력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gets를 써서 띄워쓰기까지 포함해서 입력을 받으려고 한 거죠. 그러면 gets 뒤에는 내가 이 배열에 이름을 써주시면 이 배열의 글자를 차례대로 넣어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띄워쓰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일이 하나씩 끝까지 다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이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이 배열의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죠? 맨 마지막 글자 바로 뒤에 이 문자가 끝났다는 의미로 역슬래시 제로, 즉 널 문자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차례대로 이 글자가 공백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다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백이 몇 개가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얘를 공백을 확인할 거냐 하면 내가 지금 찾아볼 이 글자가 널 문자가 아닌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즉 여기에는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죠? 이 ch 변수에 i번째 있는 이 값이 역슬래시 제로, 즉 널 문자가 아닌 동안에 이 문장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널 문자가 되면 이제 이 반복문을 더 이상 실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널 문자가 됐다는 말은 입력한 문자가 끝이 났다는 의미니까, 그죠? 그래서 요 동안에 이제 얘를 반복하는데 얘가 일일이 하나씩 하는데 공백이 아니면, 지금 여기 공백이죠. 공백이 아니면 글자를 출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백이 아니면, 즉 뭐가 이 ch 변수에 있는 i번째 있는 이 글자가 공백이 아니면 출력을 하고 공백이면 출력을 안 하는 거죠. 공백이 되면 얘가 느낌표는 했으니 공백이 되면 이 조건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자 출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기는 함수를 쓰는데 똑같이 이제 입력은 이 ch 변수에 내가 글자를 이렇게 입력할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주석으로 글자 수를 저장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ch 배열의 글자 수를 저장하려면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트링 랭스라고 해서 글자 개수를 반환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strle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쓰면 여기에 들어있는 글자 수를 체크해 줍니다. 만약에 여기 입력 예시를 넣으면 1, 2, 3, 4, 5, 6, 7, 8, 9, 즉 n 값은 9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물론 공백도 글자로 인식을 합니다. 즉 얘는 역슬래시 n 앞에까지를 글자로 다 세서 길이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strlen 함수는 stdio.h 이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string string.h라고 하는 헤더 파일에 이 strlen 함수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include 시켜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해석을 보면 이제 i가 0부터 해서 n 글자 수를 알기 때문에 n까지 n 바로 마이너스 1까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9니까 얘가 8까지 0, 1, 2, 3, 4, 5, 6, 7, 8번까지 쭉 가서 그 글자가 공백이 아니면 출력하고 공백이면 출력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자 수를 알 때에는 이 함수를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글자 수를 아는 이런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글자의 하나하나를 확인을 해서 이 문자가 역슬래시 제로, 즉 널이 아닌 동안 계속해서 한 글자씩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글자 수를 찾아서 반복문을 돌리는 방법, 그 다음에 글자 수를 모르더라도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해서 널 문자가 될 때까지 확인을 해서 이렇게 공백을 제거하고 출력하는 방법,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8번 문제는 소괄호, 괄호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입력하면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의 개수를 출력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입력 예시를 보면 여는 괄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고, 그죠? 닫는 괄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는 괄호 7개, 닫는 괄호 5개, 이렇게 7, 5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한번 보면 지금 S는 얼마죠? 10만 1개네, 그죠? 그래서 얘가 10만 글자까지 넣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 변수, 얘가 이제 반복문을 돌리기 위해서 I 변수를 써놨고, C1은 아마 여는 괄호의 개수인 것 같은데, C1을 먼저 출력되고 C2가 나중에 출력되니까 여는 괄호, 그리고 그죠? 얘는 요런 여는 괄호를 개수를 세는 그 변수고, 얘는 닫는 괄호의 개수를 세는 변수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uess해서 이제 내가 키보드로 여는 괄호, 뭐 닫는 괄호를 이렇게 쫙 입력을 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되냐면 지금 얘는 이 여는 괄호, 닫는 괄호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얘가 문자 열로 입력했으니까 맨 마지막에는 역슬래시 0이 들어있겠죠. 그죠? 널 문자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얘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위에서 요 부분에 한 것처럼. 그죠? 그래서 얘가 S의 I 번째 있는 글자가 역슬래시 제로가 아닌 동안 얘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C1은 뭐죠? 여는 괄호일 때 1씩 증가하는 거죠. 즉 S의 I 번째 있는 글자가 이 여는 괄호와 같다면, 그죠? 여는 괄호와 같다면 C1이 1 증가하고, 두 번째 S의 I 번째 있는 이 글자가 닫는 괄호와 같으면 C2를 1씩 증가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반복문이 결국은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의 개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C1, C2 값을
반복문을 통해서 다 구하고 나면 C1에는 이 여는 괄호의 개수, C2에는 닫는 괄호의 개수가 저장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값을 출력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